먼저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그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 30개사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취지는 이태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명시했다. 그래서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주의 또 그런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건 바로 이제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결정에 따르게 되면은 주의, 경고, 사과, 때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등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러한 신문협회 등이 만든 언론자율기구인 이러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신문통신사에게 이런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인용되는 게 바로 인권보도준칙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도준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우리가 설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권보도준칙은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기자협회가 채택한 보도 관련 준칙으로서 이런 기자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자율적인 규제, 자율적인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겁니다. 이건 어떠한 그 정관에 따른 규정도 아니니까 규범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보도준칙은 기자협회가 인권위하고 제정한 그것 하나의 규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규제 제정 과정 인권회가 개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죠. 이러한 인권보도준칙은 자율규제의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보도 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보도권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인권보도준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의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보도준칙은 보도 편집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56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실제 이런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그 기사나 또 내용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인권보도준칙이 하나 이런 제재의 기준이 또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생각이 됩니다. 성적 소수자 관한 8장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8장이 성적 소수자라는 명칭으로 인권이 되어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배척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인권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준칙이라고 명해놓고 실천 매뉴얼을 상세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57, 8페이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거기서 이제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표현은 되고 어떤 표현은 안 된다. 예컨대 동성연애라는 말은 하지 마라. 동성애라는 말을 써라. 그 다음에 또 성적 취향이라는 말은 안 되고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써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강조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의 어떤 그 내용과 배경, 그다음 앞으로 운영 방침이 좋은 참조가 이른바 욕야카르타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뭐 욕야카르타 원칙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침이라는 말로 번역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욕야카르타 지침이 2006년에 바로 이런 젠더 퀴어의 인권을 하나의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몇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인권보도준칙과 대단히 그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2 지침이라고 불리는 평등과 차별금지 권리를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이유로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이유한 차별에는 이러한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런 모든 구별, 배제, 제한, 우대로서의 법 앞의 평등 등을 우효하거나 해치려는 이런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하나의 어떤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뭔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언론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금지하는 걸 금지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의 원칙으로 나와 있고요. 제6지침 사생활에 관한 권리 이 부분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이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는 신체 또 동의하에 이루어진 다른 타인과의 어떤 성적 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선택이 포함되니까 이걸 강제하지 말라. 이게 바로 지금 인권보도준칙 8장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밝히지 말라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럼 제18 지침 보면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라 해서 여기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자체는 의료 문제가 아니다. 치료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라고 했고 의료 문제로 다루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 8장 인권보도준칙 8장에 보면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고요. 19지침을 보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중에 국가 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에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일 지침에 보면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쟁점에 관한 의견, 신념, 믿음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증진하는 것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즉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고 학문적 의견을 말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인권에 부합하지 않도록 즉 성적 소수자의 그러한 하나의 어떤 비판하는 또 부정적인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성애 유혹을 구원으로 대체시키자라는 설교, 또 생육 번성을 가로막는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스린다라는 종교의 이런 것은 종교 자유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권 보도 준칙이 비롯하였고 관련성이 있다는 걸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사와 기자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도 자유란 보도의 대상, 시기, 방식 이걸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권 보도 준칙에는 특정 용어, 특정 표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동성애는 연애는 틀리고 동성애는 바른 표현이다. 왜 그런가? 동성연애는 진지하지 않고 햄픈 느낌을 주고 동성애는 진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학문 성교나 동성간 성행위로 표현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 동성애를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학문 성교나 동성간 성행위의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걸까? 또 트랜스젠더 관련해서는 젠더 정체성 혼란,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용어나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른바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적인 독단이고 사상적인 독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이른바 용어의 선점이요 용어의 혼란 전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표현의 자유 중에 어떤 관점에 따른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차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제한이 된다. 성적 취향은 틀리고 성적 지향은 옳다. 이것 역시 학문적 판단을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편집인 기자, 아까 우리 기자로서의 경험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편성의 또 편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언론기관에는 이제 그런 편집인이나 얼선 기자들이 보도나 편집하고자 할 때 사주, 경영진 또는 외부의 광고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침해될 수 있다. 이래서 소위 기본권이 사인 간의 관계지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학설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자의 표현의 자유, 즉 보도와 편집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 알 권리라는 것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인격 발현의 요소가 되고 또 표현의 자유의 전제가 됩니다. 즉 알아야 자기가 말을 하고 알아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기의 표현의 자유나 또는 어떤 인격 발현의 그 전제를 막아버립니다. 즉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 또 동성애의 의료 보건적 문제를 막아버리면 국민들은 어떤 성적 지향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걸 알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회가 자기 연구 용역한 의뢰에 했던 그 보고서, 주요 언론의 인권 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주요 일간지나 지상파 등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보도가 거의 없어요. 왜냐 막아버린 거죠. 이런 걸 점에서 볼 때 이런 언론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라는 문제.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즉 학문의 연구 성과와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 자유에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 또는 종교적인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니 또는 부정적인 뉘앙스니 또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안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의학적인 보건학적인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종교적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 예컨대 종교신문이 운영하는 언론의 경우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이상의 종교적 신념의 보호의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기자협회 소속 언론이고 종합일간지라면 기독교 성향 충실하기보다는 신문으로서의 기본적 사회적 책무와 인권 보도 준칙 등 유관기관에서 권고하는 보도 기준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
종교적 신문으로서의 갖는 사회적 책무가 일반 신문과 어떻게 같다는 걸까? 이런 점에서 인권보도 준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판단 또 행동을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결론에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여론조사 공정에서 보면은 이건 폐지해라라는 주장이 약 70% 해당된다. 결론. 인권보도 준칙이 사실상 이제 성적 소수자 보호 규정으로 나타나서 우호적인 편견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균형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한 건 문제다.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말아야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보도는 보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른바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이 총각 자체에 뭐라 나와 있는가? 바로 모든 사람의 알 권리 보장을 힘쓴다라는 총각 규정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개정되거나 삭제돼야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